본 채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듣기 연습 채널입니다. 시청에 앞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타당 이런 소리 나오고, 오늘 할 콘텐츠는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음식 토너먼트예요. 먼저 곱창 대 순대입니다. 지호, 곱창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돼지나 소 내장 아니에요? 그쵸? 맞아. 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돼지나 소의 내장을 구워 먹기도 하고 끓여 먹기도 하는 음식이고, 순대는 보통 돼지의 내장에다가 그 당면이랑 야채, 찹쌀을 넣어서 쪄낸 음식을 순대라고 보통 불러. 그래서 곱창과 순대 중에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한테 어떤 걸 더 추천하고 싶나요, 다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둘 다 처음 오는 한국인들한테 추천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곱창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순대는 비주얼이 처음 보는 사람이 조금 뜨악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순대가 나은 것 같아요. 곱창은 또 식감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 중에서도 그 씹는 맛이 특이해서 안 먹는 사람도 많고, 곱창 못 먹는 사람들은 많아도 순대 못 먹는 사람들은 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순대가 조금 더 거부감이 덜 드는 음식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전 순대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가격 면에서는 순대가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럼 저도 순대에 한 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대 두 표네요 벌써.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대에는 당면도 들어있고 야채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곱창은 100% 내장인데 순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저도 순대인데, 순대 그럼 세 표네요. 네. 빠르게 순대로 가겠습니다. 김밥 대 오, 잡채. 먼저 김밥은 워낙 유명한 한국 음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잡채는 외국인들이 많이 알까? 잡채는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저게 면 요리인데, 근데 이 면을 고구마 분말로 만든 면이랑 여러 가지 야채랑 고기를 기름에 볶은 요리죠. 고구마 분말? 당면이 고구마야. 아, 당면이 고구마야?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 다들. 오, 나도 처음 알았어. 그러면 김밥 대 잡채 중에 뭘 더 추천하고 싶나요? 전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잡채 먹는 외국 분들은 몇 번 본 것 같은데 김밥 먹는 외국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아니야, 김밥 엄청 좋아해. 그래요? 김밥 유명하잖아. 유명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만 그런가 봐요. 근데 뭔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 이렇게 재료가 뭐가 있는지 쉽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잡채 같은 경우에 딱 면 있고 사진에도 양파 엄청 크게 있고, 근데 김밥은 뭐가 들었는지 솔직히 쉽게 파악하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 잡채를 추천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제가 자체를 진짜 좋아해요. 우리 방글라데시 있을 때 어떤 큰 행사가 있었거든? 국경일 행사. 그래, 근데 너가 그 행사 전에 아, 그런 행사 가면 잡채도 있겠죠? 잡채는 꼭 있어야겠죠? 이런 진짜? 말들을 했었어. 진짜 좋아해요, 잡채를. 어허. 전 그래서 좋아하는 거 플러스에다가 다른 사람들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재료가 잘 보여서. 그래서 전 무조건 잡채. 지호는 본인의 선호도를 얘기를 했지만 이 한국 처음 오는 외국인한테는 사실 김밥은 외국에서 일식당에 가면 후토마키라든지 아니면 스시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팔고 있어 보통. 그래서 만약에 처음 오면은 김밥은 아무래도 조금 친근한 것 같고 잡채는 안 먹어봤을 것 같아서 잡채를 나는 추천하고 싶어. 한국 왔는데 김밥 추천 안 해준다? 그것도 약간 문제야. 그런 전형적인 음식을 추천 안 해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왔는데 비빔밥 안 먹고 비빔밥 추천 안 해줘.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김밥도 네,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니까. 하나를 골라야죠. 지금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둘 다 잡채네? 잡채가 승리합니다. 라면류 대 떡국. 이게 딱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라면류라고 되어 있어, 이름에. 아, 오케이. 형들은 그거 있어요? 인생 라면? 가장 좋아하는 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라면? 나는 비빔면. 팔도 팔도 비빔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오.
나는 예전에는 한창 꼬꼬면이었다가 그 다음에 나가사키 짬뽕으로 바뀌었다가 그 이후에는 딱히 최강의 라면은 없었네. 전 틈새 라면이 진짜 군대 가서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근데 자주는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다. 이게 최고인 것 같다 싶었는데 요즘은 또 집에 삼겹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에어프라이기 있어가지고 집에 그거랑 삼겹살이랑 비빔면이랑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요 근래 비빔면 진짜 살면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비빔면이 요즘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라면류 대 떡국. 떡국은 새해 첫날에 보통 먹는 명절 음식인데 요 쌀을 빻아가지고 이걸 쪄서 요 떡의 형태로 만들어서 말린 다음에 썰어낸 걸 고기나 만두, 계란 같은 걸 곁들여서 수프로 끓인 거지. 아, 설명이 아주 좋다잉. 이 떡국을 한국 사람들은 새해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는 구독자분들도 다른 한국 문화 팟캐스트에서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을 거야. 어쨌든 라면류를 추천할까 떡국을 추천할까? 저는 경험에 기반해서 말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그 떡의 쫀득한 식감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 내가 몇 명한테 먹여봤는데 중국 사람들 2명 다 싫다고 했지.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 뭔가 잘 모르겠다고 했지. 근데 그걸 보면은 그 떡의 식감을 외국인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라면류, 왜냐면 뭔가 좀 소개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입맛대로 뭐 매운 거 안 매운 거 아니면 짜장 베이스인 거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라면류로 하겠습니다. 혹시 떡국을 본인이 요리해 줬나요? 네, 제가 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알겠어. 저는 무조건 떡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네? 떡국이라고? 한국 처음 오는 외국인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니까 라면은 좀 추천해주기 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갈 때 좀 챙겨가라 하면서 뭐 선물로 주거나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정성적으로 또 드린 시간도 다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떡국은 그래도 의미 있는 음식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한번 권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안 맞는 맛이어도 어차피 그 한국 왔으면은 그래도 그런 경험도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전 떡국 추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선택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의 유명한 라면류, 맛있지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라면류를 추천받아서 맛있게 먹고 싶느냐, 아니면 그 나라에서 의미 있지만 내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추천받느냐 한다면 저는 라면을 택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족발 대 만두. 족발은 돼지의 발이죠. 사실 만두는 중국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저는 족발로 하겠습니다. 족발집에 가면 뭐 국수도 나오고 다른 그 추가적인 메뉴로 같이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만두보다는 족발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만두는 뭔가 많이 먹지 않았을까요? 외국인들도 그 덤플링이잖아요. 덤플링 맞죠? 그렇지. 만두는 뭔가 많이 알 것 같고, 족발도 근데 비슷한 스페인 음식이 뭐가 있지 않아요? 독일의 슈바인 학센은 그건가? 아니야?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야? 맞는 것 그거 같아요. 그게 맞지, 비슷하죠, 맞지. 족발이랑. 재료도 똑같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그렇긴 한데 저는 족발이 조금 더 한국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그리고 맛있어요, 족발은. 족발,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추천할 때 기준이 여러 가지잖아요. 남이 좋아할 만한 걸 추천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걸 추천하느냐,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족발 맛있어도 좀 족발 할게요. 이번에는 족발이 만장일치네요. 모두가 족발을 선택했는데 족발을 먹을 때 족발만 먹는 게 아니잖아. 김치랑 부추 그런 것들을 같이 먹잖아. 그게 아까 얘기했던 슈바인 학센이랑 완전히 다른 경험을 주기도 하고, 또 이 족발이랑 같이 곁들여 먹는 것들이 엄청 한국적인 맛들이라서 한국의 맛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명 모두 족발 선택했고요. 와, 모듬 한우 대 떡볶이. 이거는 진짜 성격이 다른 두 음식의 싸움인데
막상 막한데요 저한테는. 전 떡볶이 할래요, 떡볶이. 제가 소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좋아하는 편 아니기도 하고, 한우는 또 다르긴 한데 소고기는 또 외국에서 많이 먹잖아요. 떡볶이는 진짜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떡볶이 잘하는 곳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 오면 전 떡볶이를 추천할 것 같아요. 맛있는 게. 나는 사실 이거 바로 그냥 찍고 넘어갈까 이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지호가 지금 떡볶이를 골라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물론 외국에서 소고기를 많이 먹긴 한데 여러 나라에서 소고기를 먹어봐도,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한우가 맛이 깔끔해. 그러니까 뒤에 뭔가 다른 뭐 특별한 맛이 나지 않고 그냥 깔끔하고, 그 다음에 저 마블링을 한번 봐. 그리고 이게 모둠 한우라고 써놨지만 결국에 바베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한국 처음 오는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떡볶이 같은 거, 아우, 열량도 높고 저 영양가도 없는 저런 음식보다는 깔끔하게 고급 그 한우집에 가서 같이 한우 먹으면 우리 사이가 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두 명의 선택이 되게 확실하게 갈린다. 응, 지호랑 나랑 안 맞아. 나갈게. 나는 되게 고르기가 어렵거든. 둘 다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모듬 한우는 미국의 K타운 코리안 바베큐 이렇게 유명하잖아. 그렇기도 한데 또 떡볶이만큼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음식이 없어. 태용아, 잠깐만, 나 잠깐만 설명 더 해도 돼? 부산을 한번 생각을 해봐. 너 해운대 거대갈비 갈래? 아니면 좌판에서 부산 떡볶이 먹을래? 처음 오는 외국인 친구를 데리고. 그렇네. 한국인 친구가 서울에서 부산에 놀러 오면 무조건 떡볶이 집에 데리고 갈 텐데 외국인이 온다. 그러면 소고기 쪽인데. 아니 근데 좀 그게 있잖아요. 이게 좀 가격대가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대 때문에 그렇게 모든 한우를 선택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비쌌기 때문에 이게 진짜 대접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음식 대 음식으로. 진짜. 아니, 장소도 중요하죠. 아니, 그것도 떡볶이를 그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지호는 처음 데려오는 외국인 친구한테 좌판대에 서서 나란히 떡볶이가 먹고 싶은 한국 거구나. 커피 300원 밀크 커피 이런 거 바로 되죠. 근데 또 그게 또 맞다. 비싼 것도 쳐야 되네. 왜냐면은 그런 마음들이 포함돼서 추천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무 가격에 따라서 결정하면 그냥 뭐가 더 비싼지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재료를 싸게 구해서 요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저 한우요. 너무 어려운데? 나는 친구가 점심시간쯤에 한국에 오면 떡볶이 집에 데리고 갈 것 같고, 저녁 시간쯤에 한국에 도착한다면 소고기 집에 데려가서 고기를 구워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점심이죠. 그래서 떡볶이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우와. 불고기 대 닭갈비. 불고기는 근데 외국인 분들이 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 아니에요? 그렇지. 그때 저는 닭갈비를 더 좋아해가지고 유명한 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그냥 닭갈비 해줄 것 같아요. 만약 불고기집이 있고 닭갈비집이 있다, 그럼 저 닭갈비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너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가? 그냥 뭔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그리고 불고기는 또 한식당에서 많이 먹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닭갈비는 또 많이 못 먹잖아요, 한식당에서. 많이 없지 않나? 그래가지고 닭갈비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불고기를 추천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물론 지호 말대로 불고기를 먹어봤을 수는 있는데 온양 불고기 같은 불고기도 있고 떡갈비도 있고 형태가 조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국에 처음 왔으니까 그래도 정통의 불고기를 한번 맛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불고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대1이네. 근데 저도 불고기가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래? 뭔가 이번에는 확신이 왜? 없어요. 닭갈비, 확신이 불고기 둘 다 솔직히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좋은데 확실히 정하기 어렵네요. 근데 닭갈비를 먹으면 나중에 밥도 볶아 먹을 수 있는데. 잠시만요. 저 외국에 의견 바꾸겠습니다. 외국에 그런 음식이 있나? 저 닭갈비로 하겠습니다. 전 불고기 이렇게. 장난이에요. 어렵다. 이건 진짜 두 개는 전 못 좋아할 것 같아요.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 외국인 친구가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있으면 불고기를 추천할 것 같고 조금 젊은 친구면 닭갈비를 추천할 것 같아. 사실 한국인들도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이 불고기 좋아하고 젊은 애들이 닭갈비 많이 먹지 않나? 그런가? 진짜요? 진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음식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닭갈비 그런가? 그거는 근데 닭갈비집이 좀 많아요. 요즘 불고기집은 별로 없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닭갈비는 닭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닭 안 먹는 나라는 없으니까 안전하지 않을까요? 1대1이네 또. 네. 내 생각에는 아까 볶음밥 밥 볶아 먹는 거 말한 것처럼 닭고기랑 야채 볶은 거 이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직원이 이 철판에 막 찰캉찰캉 하면서 밥 볶아주는 것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보는 즐거움도 있다. 저는 닭갈비로 하겠습니다. 불고기 대 닭갈비에선 닭갈비. 저희 불고기 떨어지고 김밥도 떨어졌어요? 아 이거 진짜 욕먹는 거 아니에요? 홍대병 상인방 뭐 하는 거냐고. 큰일 났네. 어쨌든 찜닭 대 부대찌개. 저는 부대찌개를 싫어요. 전 찜닭 할래요. 저 부대찌개에 한국적이지 않은 이상한 맛이 나는 저 비인 있잖아요. 저 콩 통조림. 저 맛이 우러난 맛을 못 즐기겠어요, 저는. 근데 저런 게 원래 들어갔어? 항상 들어가요. 저도 부대찌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 저게 콩을 왜 포인트야. 넣는지 나도 궁금해요. 저 통조림을 안 넣으면 그 아, 맛이 안 진짜요? 나. 그냥 햄 김치찌개 맛이 나. 저걸 넣으면 부대찌개 맛이 나. 부대찌개 항상 좋아하는데 뜨다가 콩 있으면 콩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빼고 뭐. 부대찌개도 근데 진짜 맛있어. 너 뭐 7살이냐? 아니 근데 콩이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다가도 콩이 딱 씹힌다? 기분이 좀 애매해져요. 오묘해 그러더라고. 그리고 저도 찜닭. 제가 지금 뭐 먹을 거냐고 하면은 부대찌개 먹을 건데 부대찌개는 옷에 냄새가 배요. 아시죠? 그리고 찜닭 맞아, 이상한 찜닭은 냄새 좀 배요. 간단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데 부대찌개는 냄새도 배고 뭐 튈 수도 있고 그리고 콩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찜닭을 추천할 것 같아요. 찜닭이 요새 또 인기도 많고. 뭐야? 그러면 찜닭이 두 표네 벌써? 예? 너 부대찌개야? 왜? 생각해봐봐. 찜닭에는 닭뼈가 있지. 근데 순살로 시켜. 순살이 있어? 당연히 있지. 찜닭도 순살이 찜닭도 있구나. 요즘 엄청 잘 돼 있어요. 좋은 데 많아요. 아, 배달 그래? 많이 되는데. 아, 네. 그래 찜닭으로 올리겠습니다. 떡갈비 대 육회. 전 떡갈비. 육회 설명하려면 뭐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배 나오면 배 설명하고 혹시라도 좀 이상한 느낌이다 그러면 아, 괜찮다 하면서 이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떡갈비는 딱 쉽잖아요. 그냥 고기니까. 그리고 떡갈비는 밥이랑 먹기도 좋은 것 같고 더 편리하고 추천해주기 좋은 음식 같아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지호가 떡갈비를 골라줬는데 이게 육회가 선택하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은 외국인들 중에 날계란 안 먹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저 생긴 것 좀 보세요. 생긴 거 역겹게 생겼잖아요. 저 생긴 게. 아 저는 육회 안 먹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식당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육회는 보통 뭔가 단편적으로 나오는 음식이에요. 근데 떡갈비는 어지간하면 한정식이랑 같이 나오는 음식이죠. 한국에 처음 오는데 우리 한정식도 한번 가봐야 되잖아. 저는 육회 말고 떡갈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재영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좀 무서운 비주얼이긴 하네. 너무 시뻘게. 그리고 너무 생것, 날것의 느낌이고. 그래서 떡갈비로 가겠습니다. 오, 이삭 토스트 협찬인가 이거 뭐야? 토스트가 유명한 잘 뽑았어요. 나온 잘 뽑았어. 아니, 어? 잘 뽑은 것 같아. 저는 이삭 토스트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왜냐면 이게 지금 외국에서 체인점을 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잘 되고요. 대만이랑 일본, 홍콩 이렇게 낸 걸로 기억을 해요. 아 근데 진짜? 그 되게 잘 되고 있는 중이고 미국에도 있는 걸로 알아.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갈비찜은 조금 식상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외국인 분들 갈비찜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삭 토스트 하겠습니다. 이삭 토스트가 이 토너먼트에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니요. 지호는? 갈비찜. 저 일단 저는 이삭 토스트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이삭 토스트를 안 좋아해요. 저는. 자기 좋아하는 것만 꼽고 있어. 아니 제가 좋아하는 게 중요하죠. 추천해주는 건데
내가 막 싫어하는 음식인데 그렇죠. 추천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애초에 성립이 안 되기도 하고 또 갈비찜은 맛있잖아요. 그래야 전 갈비찜이 가장 좋은 추천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어. 이삭 토스트는 주위에 많잖아. 근데 봐봐. 우리 갈비찜 먹으러 가자. 어디 갈 거야 근데? 나 진짜 이거 묻고 싶어. 우리 갈비찜 먹으러 가자. 어디 가게 가지? 찾으면 되죠. 갈비찜 집도 찾으면 있지. 갈비찜 그래? 근데 잘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갈비찜을 먹으러 가자라고 나는 얘기한 적이 잘 없는 것 같고 그냥 명절에나 먹는 음식 이 느낌이 조금 있네. 집에서도 많이 해 먹으니까 갈비찜. 맞네. 나도 집에서 먹어본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삭 토스트가 진짜 한국적인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딴 나라 없어. 체인점 있다며요. 아니 체인점은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가 미국 가는데 미국 친구한테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뭐 쉑쉑버거 이런 거 추천해 줘봐요. 기분 탁상이에요. 아니 맞잖아요. 부산역 맛집 어디야? 그럼 부산역 롯데리아 맛있어. 뭐 이런 건 느낌이잖아요. 지호의 논리가 너무 강력한 논리라서 이건 이길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재영님?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갈비찜으로 가겠습니다. 비빔밥 대 감자탕. 저 감자탕이요. 다- 감자탕? 아니 비빔밥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1위인데? 외국 사람들은 비벼서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비빔밥 먹는 카레도 걸 비벼 보면 먹잖아. 이걸 약간 물론 뭐 인도 쪽은 비벼 드시는 것 같긴 하지만 끼얹어 먹지 비벼 먹지 않아. 저는 감자탕 하겠습니다. 감자탕이 돼지 등뼈를 이 감자랑 같이 해서 오랫동안 끓여낸 좀 매운 음식인데 뭐 야채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고기가 많다 보니까 좀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빔밥은 모르겠어요. 비빔밥 잘 안 먹기도 하고 제 취향도 아니에요. 지호는? 비빔밥. 감자탕은 뭔가 좋긴 좋은데 그게 너무 번거로워요. 그리고 또 막 튈 수도 있고 그리고 고춧가루도 막 이빨에 다 낄 수도 있고 깔끔하게 먹기가 좀 어려운? 또 일부 식당 같은 경우는 감자탕집은 또 좌식이 많잖아요. 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 예. 의자에 앉는 게 네. 아니라 바닥에 앉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봐봐요. 저 지금 깻잎 위에 올라가 있는 참깨 봐봐요. 들깨요, 들깨. 얼마나 들깨.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맛있죠. 들깨 가루. 저거 이빨에 다 낀다 생각해봐요. 그만큼 친해지는 거죠. 이제 이빨에 낀 고춧가루나 들깨가루도 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우정. 퍼주고 그리고 뭐 비닐장갑 달라고 해서 이거 먹다가 한번 옷에 튀어. 흰색 옷에 튀어요. 그럼 진짜 옷 닦고 싶은데 갑자기 기분 확 나빠져.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앞치마 챙겨줘야죠. 앞치마 이게 다 앞치마 왜안 피해가요. 앞치마 챙겨줘요? 다 피해가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국물이 다 피해가. 그럼 어떻게? 더러우면 기분 나빠져가지고 그냥 물 한 바가지 끼 얹어야 돼 그냥 티슈. 우리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감자탕은 조금 끓여야 되고 시간도 있어서 좀 앉아서 오래 먹을 수 있는데 비빔밥은 무슨 5분대로 먹고 나가서 뭐 할 건데요? 근데 비빔밥은 또 대표 음식이니까 또 대표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대표 음식인데 잘하는 데가 있나요? 비빔밥 잘하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요. 찾으면 많죠. 일본 갔는데 초밥 안 먹고 오거나 막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인도 갔는데 뭐 카레를 안 먹고 왔다거나 그런 느낌의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추천 안 해주면 그거 진짜 징역 6개월? 아니 한국 왔으면 김치 먹고 가면 되지 뭔 비빔밥을 먹어요. 비빔밥도 김치 먹고 가면 유명해요. 되는 김치는 거지. 징역 3년이고 비빔밥 6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 비빔밥 안 해주기엔 너무 대표적인 음식이다. 근데 나도 지호랑 생각한 게 똑같아. 감자탕이 외국인들은 손을 안 쓰면 사실상 먹기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렇네요. 우리야 젓가락을 항상 쓰니까 뼈에 붙어 있는 고기를 다 잘 발라 먹을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게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러려면 장갑을 끼고 손으로 먹어야 될 텐데 또 감자탕 먹을 때는 당연히 밥이랑 같이 먹지. 그래서 한 손에는 숟가락, 한 손에는 장갑 이렇게 먹는 게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 비빔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빔밥으로 가겠습니다. 치킨 대 짜장면 둘 다 강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도요. 저는 치킨이랑 맥주랑 먹으면서 그게 가장 많이 하는 저희의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치킨 그런 맞아.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치킨이랑 맥주랑 먹는 거.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도 치킨이랑 맥주 엄청 자주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진짜 많이 먹지. 우리 그 대한 한국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니까 너무 대표적인 문화니까
치킨을 추천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호 말 들어보니까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한류의 대표적인 게 치맥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짜장면을 추천하고 싶기도 한데 외국 사람들이면은 블랙푸드를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각적으로 좀 식욕을 돋구는 음식은 아니라서 저는 치킨 하겠습니다. 저도 치킨이기 때문에 치킨 만장일치고요. 일단 나는 직업 특성상 외국인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잖아. 근데 다들 한국 치킨에 환장을 하더라고. 그래? 미국인 친구들도 자기들은 미국 치킨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국 와서 치킨 먹어보고 믿을 수가 없었대.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치킨은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킨으로 가겠습니다. 짜장면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손으로 먹는 음식 대 젓가락으로 먹는 음식이잖아. 그렇네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것도 이 짜장 튀기고 하면 기분 나빠질 수 있어서 치킨으로 갑니다. 게장 대 낙지볶음. 와, 최악이다 둘 다. 다른 의미로 박빙이네. 약자들의 대결. 요 게장은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게장은 그 게를 뭐 삶거나 뭐 굽거나 하는 게 아니고 생으로 이제 끓인 간장에 담궈서 김치처럼 시간을 뒀다가 먹는 음식이고, 그래서 약간 생이라서 아마 외국인들이 정말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게장 생이었어요? 처음 알았네. 저거 생이야. 아 진짜요? 저 뭐 아니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한국 음식에 대해 모르지? 아니 뭐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한 줄 알았는데 생이라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낙지볶음은 문어보다는 조금 작은 문어처럼 생긴 친구인데 요거를 이제 매운 소스랑 야채랑 해서 볶아낸 요리입니다. 근데 비주얼이 사실 좀 잘라야 예뻤을 텐데 맞네. 외계인이 먹을 법한 음식처럼 나와 있네요. 낙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 외계인이 음식 안에 들어가서 요리가 됐네요. 저는 게장 하겠습니다. 이유가 낙지볶음은 일단은 매운 게 일반적인 맛이라서 그래도 게장을 선택하면 조금 달달한 맛이니까 물론 둘 다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게장 고르겠습니다. 저는 낙지볶음인데. 낙지볶음 싫어할 것 같진 않은데. 싫어해요? 저는 낙지볶음은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매운 것도 덜 맵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볶은 거에 대한 일단 뭐 거부감이 외국인 분들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낙지볶음은 매운맛밖에 안 느껴져서 별로던데? 양파랑 같이 먹고 막 그러면 되지 않아요? 진짜 맛있는 데를 안 가보셨나? 다음에 맛있는 데 한번 저 데려가줘. 몰라요 근데. 뭐 지나가다 먹으면 맛있다. 제가 아니까 한번 데려가 줄게요. 감사합니다. 양파도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매운 양념 맛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것들 맛이 잘 안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근데 게장은 진짜 게장 맛이야. 다른 음식에서 느낄 수 없는 맛이 있어, 게장에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맛이다. 특이한 맛. 나는 그래서 게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낙지볶음은 비슷한 음식들 여러 개 두면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게장은 게장이야. 나는 그래서 게장에 한 표. 이번엔 게장이 올라갑니다. 모듬전 vs 냉면. 여기선 지금 가격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즘에 냉면 한 그릇 15,000원씩 하는 거 아시죠? 진짜 비싼데 2만원 가까이 근데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냉면이 괘씸해서 물론 여름이긴 하지만 냉면을 골라야 되지만 요즘에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맛있는 모듬전 2만 원만 시키면 3명 더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모듬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냉면 하겠습니다. 추천해줄 때 제가 먹는 음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천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모듬전을 사 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있는데요? 저 있어요. 전집 가서 막걸리 안 먹어봤어요? 그건 또 맞는데 전 먹자 하고 간 게 아니라 술 먹기로 하고 보다 보니까 전집 간 거 아니에요? 저는 전 그렇지. 먹자고 하고 가요. 아니 전 먹으러 갑니다. 냉면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주 먹잖아요. 잘 아는 냉면을 추천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전형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니까 냉면 하겠습니다. 혹시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까요? 가격 진짜 근데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한데 뭐 그래도 냉면.
너네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달라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주제가 어렵기도 해요. 나는 사실 냉면보다는 밀면을 좋아하고 아 부산 사람이라. 냉면 면을 내가 좀 안 좋아해. 아니, 뭐 밀면 그리고- 뭐가 다른 게 있나? 밀면 면이 부드러워 좀 더. 어. 냉면은 좀 쫄깃하다고 질기지. 해야 되나? 질기잖아. 근데 밀면은 안 그래. 툭툭 끊어져. 그래서 먹기 편해. 아무튼 그래서 냉면은 좀 그렇고 모듬전은 나는 모듬전을 명절 아닌 때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그 명절에 먹은 모듬전들도 다 차갑게 식은 모듬전들이어서 억지로 한 개 입에 넣었다가 기름진 느낌 때문에 좀 불쾌해진 경험들이 많지.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한국까지 왔는데 가격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냉면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밀면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태웅이 형 진짜 어. 어이없는 게 어. 태국 휴가 가는데 뭐, 제가 순댓국을 넣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 보여줬어요. 형 여기 한식집 어때요? 하면서 딱 보여줬는데 뭐 찹쌀 순대가 아니니 자기는 당면 순대를 혐오하니. 아니 태국 한식집이 찹쌀 순대가 어딨어요. 당면 순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데 개 피곤해. 찹쌀 순대가 개 아니네. 피곤해. 자기는 막 그 단호하게 막 당면 순대는 극혐한다고 자기는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다 막 이 말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쩔 수 없어. 그 맛있는 순대를 먹어보면 돌아가지 안 못해. 들어가요 입에? 그 당면 순대가 입에 안 안 들어가. 어쨌든 삼계탕 대 국밥류입니다. 국밥류는 뭐 순대국밥, 돼지국밥 이런 여러 가지 국밥을 그냥 통틀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삼계탕 대 국밥류. 이거는 태웅이가 먼저 한번 골라줄래요? 왜냐면 국밥의 나라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내가 사는 부산이 돼지국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나는 국밥류를 추천하고 싶어. 삼계탕이 되게 외국에 많이 알려진 음식이긴 한데 음식만 봤을 때는 나는 국밥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먹기도 편해. 그리고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어. 그리고 곁들여 먹는 것들도 다양해. 부추, 양파, 마늘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저는 국밥류를 선택하겠습니다. 혹시 삼계탕 쪽인 사람이 있으면 먼저 말해주세요. 저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웰빙 느낌의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계탕 사진에 보면 저 대추랑 인삼이랑 심지어 여기 찹쌀 들어가잖아. 소화 잘 되라고. 그런 부분에 생각을 했을 때 삼계탕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물론 이렇게 국밥이 같이 곁들여 먹는 거는 많지만 그건 우리 기준인 거고 외국인들 기준으로는 이 삼계탕을 딱 주면은 음식도 따뜻해. 그 다음에 닭고기도 야들야들해. 얼마나 맛있겠어. 저는 삼계탕 하겠습니다. 1대1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자탕 때 했던 얘기처럼 삼계탕도 뼈에서 고기를 발라내야 되는데 젓가락으로? 그 정도는 다들 하시죠. 근데 삼계탕 난이도는 쉽긴 하네요 솔직히. 내가 만약에 외국인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다,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삼계탕 집을 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추천을 해주는 입장이다, 그럼 저는 국밥류 추천해 줄 것 같긴 해요. 삼계탕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솔직히 몇 되겠어요. 친구들이랑 뭐 삼계탕 먹으러 가자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국밥은 조금 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얘한테 좀 가까운 음식이라서 추천을 해준다고 하면 국밥류를 저는 해줄 것 같아요. 2대1이네요. 2대1로 국밥의 승리입니다. 혹시 마지막 변론 할 생각 있나요? 이재용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외국인 친구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뭐 동네에 한 800개씩 있는 국밥집에 데려가고 싶다면은 제가 그걸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저는 그건 외국인 아니- 친구가 저를 만나러 온다면 정말 귀하디 귀한 각종 건강에 좋은 한약재가 들어간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코스로. 네, 풀코스요. 하지만 그 800개의 국밥집 중에 정말 고르고 골라서 현지인들, 로컬들만 가는 진짜 한 곳의 국밥집에 데리고 간다. 이거는 외국인 친구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진짜 현지인들 맛집을 가는 경험. 찹쌀 순대로. 그거는 외국인들이 구글에 한국의 유명한 식당 이렇게 치면 절대 못 찾는 곳이에요.
네, 그럼 2대1로 국밥의 승리로 올라갑니다. 이제 삼계탕이 떨어지네. 자, 아 쉣. What the fuck. 빙수 대 번데기. 쉣. 빙수 대 번데기. 번데기 추천하고 싶은 사람?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영 형이 말한 낙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번데기는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추천해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리가 그쵸? 있어. 너무 특이하고 너무 그런 거니까 이거 태국에서 보면 막 바퀴벌레 이런 거 팔지 않았어요? 귀뚜라미. 그쵸? 그런 그런 느낌으로 바퀴벌레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야 이거 있는데 한번 뭐 솔직히 번데기 안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저희 중에. 있어요? 그렇지. 재영 형 먹어봤죠? 다 먹어봤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안 먹죠. 지금은 저는 뭐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나도. 그만큼 또 저희가 안 먹어본 음식도 아닌데 진짜 너무 특이한 음식이니까 오히려 저는 번데기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빙수는 너무 평범해. 번데기 같이 진짜 오히려 너무 특이한 건 추천하지 않을까. 추천하고 싶지 않을까. 그쵸 번데기. 내가 그 아까 게장 골랐을 때랑 비슷한 논리야. 나도 지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번데기에 좀 마음이 가는 것 같은데 재영님 말씀해 보시죠. 아까 지호가 빙수가 평범하다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평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빙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종류가 엄청 많죠. 앞에 보이는 망고도 있고 저 뒤에는 뭐 레드빈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유명한 빙수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녹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일도 곁들일 수 있어서 딱 일단 가게에 갔을 때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번데기는 저 사진 한번 보시면 이거를 추천하면 외국인 친구가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근데 저도 재영이 형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빙수가 일단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저희 어렸을 때 먹었던 팥빙수라고 하잖아요. 팥빙수에서 뭐 사진에 보이는 망고 빙수, 녹차 빙수 이런 거 막 나오면서 빙수가 사실상 제2의 전성기라 그러나요? 그렇지. 진짜 그 다음에는 진짜 확 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빙수 다양하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니까 또 우리한테만 익숙한 거겠다라는 생각도 들게요. 그리고 아까 지호가 그 얘기 했잖아요. 태국에 가니까 뭐 귀뚜라미 팔더라. 태국 가서 망고 빙수 드셨지 귀뚜라미 안 먹었잖아요. 외국인 친구는 무슨 죄예요? 한국 왔으면 맛있는 빙수 먹어야지 번데기 먹어야 돼. 얼마나 슬퍼요. 근데 또 빙수가 맞는 것 같은 게 또 처음 보는 외국인이 또 친구가 아니라 바이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비즈니스 미팅 상대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다 먹는다 하면서 뭐 우리 다 먹어봤고 뭐 괜찮다 지금 먹으라면 먹을 수 있다 하면서 번데기 추천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제가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그럼 빙수로 갑니다. 김치찌개 대 델리만주. 와, 이거 전혀 다른 음식의 싸움인데 오히려 박빙인 것 같기도 느낌이 그냥 아예 달라요. 예를 들어 막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 델리만주 대 붕어빵 맞아. 이런 거면은 비슷한 결이라서 어려운 느낌일 텐데 이거는 아예 너무 결이 달라가지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델리만주는 제가 뭐 먹자고 하기도 전에 그 가게를 지나가면 외국인이 먼저 물을 거예요. 이거 무슨 냄새냐.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합니다. 진짜 냄새 깡패잖아요. 아, 그렇지. 실제로는 사실 뭐 냄새만큼 맛있지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저는 델리만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봉지 사면 한 2개까지는 정말 너무 맛있죠. 왜 그럴까? 너무 달아서 그런가? 맞아, 물려요. 너무 달아. 입에 물려. 많이 못 먹겠어. 또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지. 목말라져. 목 막혀. 어쨌든 재영이는 델리만주고 지호는? 김치찌개는 뭐 한국인 분들의 추억의 음식이랑 델리만주 이제 그 지하철역을 메우는 그 냄새. 그리고 또 델리만주가 유행할 때가 저 고등학교 중학교 막 이때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게 또 의외로 또 비싸. 한 4,000원 막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거의 사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용돈 부족해가지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래도 추천을 해줘야 된다면 가장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김치찌개가 아닐까. 그러면 1대1인데 나는 재영이가 아까 했던 말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
델리만주는 내가 추천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하철역에 가면 사 먹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찌개를 추천하겠다. 논리적이죠? 좋습니다. 자, 납득하셨죠? 김치찌개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16강이 끝났습니다. 각각의 토너먼트에서 이긴 음식들 16개가 8강을 할 건데요. 지호는 시간 다 돼서 가야 된다 그랬지? 카메라 보고 인사하고 가. 오늘은 중간에 시간이 다 돼서 가게 되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이 마무리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잘 가.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떡갈비를 먹으러 많이 가나? 아, 그건 그렇긴 해. 사실 접근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순대를 훨씬 더 많이 먹어. 나도 떡갈비를 먹어본 횟수를 손에 좀 세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떡갈비를 먹어본 경험들이 대부분 어디서 선물 받아서 집에서 해먹는 거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 그러면 이 처음 오는 친구한테 순대를 대접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사이가 나빠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좀 비주얼이 묘하지 않아? 가만히 봐봐. 그건 확실히 그래. 근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랑 비슷한데 떡갈비는 너무 무난하달까? 그러면 우리 한번 딱 모험을 해봅시다. 특별한 순대 게 없어. 올려. 순대 올려. 특별한 건 맞아. 진짜 특별한 건 맞으니까 한번 우리 트라이 시켜보자고. 알겠습니다. 순대, 갈비찜 대 잡채. 왜? 어려워? 어려운데? 나는 트렌드를 조금 더 웰빙에 맞출게. 잡채로 일단 할게. 어찌됐건 이거는 채식주의자식도 되고 그냥 이 자체만 먹어도 식사도 되니까. 갈비찜은 뭔가 다른 걸 같이 먹어야 되잖아? 잡채는 만들기도 쉬워. 내가 만들어줄 수도 있어. 이거는 저는 잡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갈비찜은 왠지 멕시코, 스페인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쇠고기 스튜 느낌인 거죠. 맞아, 맞아. 나도 잡채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둘 다 잡채. 족발 대 삼계탕을 이기고 올라온 국밥류. 아, 이건 족발이죠. 족발? 그래도 올 때 접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로컬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면은 사실 국밥집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 처음에 오면은 여러 가지 음식이랑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뭔가 조금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 국밥이 지금 삼계탕 이기고 와서 제가 싫나 봐요 그냥. 근데 확실히 외국인한테 추천하기에는 족발이 사진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밥은 맛은 좋은데 이걸 좀 사진으로 담기가 그렇긴 하지. 근데 족발은 딱 테이블 가운데 족발 크게 한 접시 있고 주위에 김치랑 무말랭이랑 뭐 이런 막국수도 저런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여러 가지가 쫙 둘러져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딱 찍으면은 인스타에 올리기도 좋다. 그래서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족발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족발 인정합니다 이번에. 떡볶이 대 김치찌개. 이거는 같은 속성이 맞네. 잘 붙었네요. 잘 붙었어요. 둘 다 맵고 그렇죠. 둘 다 아주 유명한 한국 음식이고. 제가 들었는데 외국 분들이 오시면은 광장시장 가시는 걸 좋아하신대요. 네, 광장시장이 요즘 핫하다고 하니까 두 개 다 음식이 너무 좋아서 뭔가 고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광장시장에서 김치찌개보다는 떡볶이를 먹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오니까 일단은 떡볶이부터 한번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떡볶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떡볶이거든.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떡볶이는 한국에 떡볶이집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맛있는 떡볶이집들이 있어. 그렇지. 부산이 그리고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 맞아. 맛있는 곳들이 몇 곳 있어. 특히 맛있는 곳들이. 그래서 그런 곳들을 몇 군데 돌아보면서 이 떡볶이 저 떡볶이 먹어보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떡볶이 집들 중에는 엄청 맛있는 떡볶이 집들이 유명한 곳들이 있는 반면에 김치찌개는 그렇느냐? 아, 이건 상향 평준화지. 그렇지.
다 맛있고 그냥 다 괜찮아. 그래서 유명한 떡볶이 집에 데리고 가거나 유명한 떡볶이 집에 가보라고 추천을 하면 거기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 여기 정말 로컬 맛집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추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웅이가 부산에 사니까 그 뭐 부산 방문하시면 태웅이한테 떡볶이 사달라고 연락하세요. 네. 안 사줄 건데? 내가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아, 어쨌든 차가운 음식 대 차가운 음식입니다. 빙수 대 냉면. 심플하게 고르고 갈까요? 왜냐면 냉면 러버가 사라지셔서요. 아까 냉면이랑 뭐가 붙었었지? 냉면이랑 모듬전이 붙었었는데 예. 아 빙수는 번데기랑 붙었었지. 그렇지. 근데 나는 실제로 태국 가서 귀뚜라미를 권유받아서 먹었어? 귀뚜라미를 먹었었어. 어땠어? 궁금하다. 이렇게 소금을 엄청 많이 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짠맛이 엄청 강해. 새우깡 맛이야. 아 이제 새우깡 못 먹겠네. 귀뚜라미 깡 됐네. 그냥 엄청 짠 새우깡 느낌? 근데 사실 맛있어. 약간 맥주 안주 느낌인가? 맛있어. 그래서 나는 나쁘지 않았어. 어쨌든 그래서 번데기를 이기고 올라온 빙수와 냉면인데 나는 빙수는 맛있게 먹지만 냉면은 내가 맛있게 안 먹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근거를 하나 달면 그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실망한 음식 1위가 냉면이었어. 그래? 의외지. 나도 놀랬는데 이게 차가운 것도 싫고 면도 너무 질기고 육수의 맛이 밍밍하대. 그리고 나는 냉면의 식초 맛을 좀 안 좋아해. 그것도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빙수로 갑니다. 좋습니다. 찜닭 대 게장. 저는 게장이요. 아까 태용이가 했던 말에 조금 감명을 받아서 한국밖에 없다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저는 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특유의 맛이 있으니까 번데기는 못 권해도 이건 한번 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게장으로 가고요. 닭갈비 대 비빔밥. 닭갈비요. 금방 나오네. 근데 비빔밥이 전통의 강자인데. 자, 비빔밥은 퍼포먼스가 없잖아. 자, 봐봐. 요 닭갈비는 음식 안에 퍼포먼스가 있어. 아름다운 공연이 들어가 있는 거지. 볶을 때 알지?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집중하게 되는 거. 마성에 찰칵찰칵.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치즈도 솔솔솔솔 뿌리고. 맞아, 치즈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또 압도되잖아. 그러니까 처음 닭갈비를 먹으면은 엄청난 큰 판에 이렇게 딱 주니까 우와 이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그거 맞아. 비빔밥은 요만한 거 줘서 한 10분 내로 먹고 나가야 돼. 어떡할 거야? 그 닭갈비 지금 엄청 인기 많아. 그 닭갈비 퍼포먼스 이야기는 아까 32강의 나의 논리라서 반박할 수가 없다. 물론 비빔밥도 좋은데 약간 누구나 약간 한국 생각하면 비빔밥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식상할 때가 됐어. 그렇지. 그건 맞아. 나는 여기서 나의 개인적인 사심을 넣자면 닭갈비 먹으면서 맥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맛있어. 최고지. 야, 비빔밥에 맥주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비빔밥에는 어떤 술도 마실 수 없지. 비빔밥이랑 어울리는 술 없잖아. 하지만 닭갈비는 된다. 그렇지. 닭갈비 땡기네. 16강 마지막입니다. 치킨 대 라면. 쉽다. 나도 쉽다. 하나 둘 셋 할까요? 하나 둘 셋. 치킨. 그렇죠. 이건 뭐 바로 올릴게. 아까 그 지호 말대로 집에 돌아갈 때 몇 봉지 사주자. 그래 맞아. 추천하고 싶은 음식 8강 첫 번째 순대 대 게장입니다. 어쩌다가 얘들이 8강까지 왔지? 지금 이거 얘들이 그러게 많이 올라왔다. 또 얘네 붙은 조합도 되게 상대를 잘 만났어.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간다는 말이잖아. 하나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내가 계속 지금 순대가 이거 비주얼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순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근데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거는 피순대라고 이 돼지의 피가 들어간
순대라서 사실 나는 이거는 선호하지 않고 태용이는 이걸 좋아할 거야. 이런 게 진짜 순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참고로 난 이거밖에 안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참을 수 당면 없어서. 순대라고 정말 깔끔하고 예쁜 게 있거든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실 그 예, 비주얼과 게장이 있으면 이게 좀 얘기가 다른 거죠. 네. 근데 음. 이게 피 순대다 보니까 저는 게장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피 순대랑 당면 네. 순대는 그냥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해. 에이, 같은 순대죠. 그런가? 근데 너무 다르잖아. 맛은 많이 다른데,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진한 맛, 깊은 맛은 피 순대가 맞고, 보편적인 맛은 당면 순대가 맞고. 그렇구나. 나는 식감부터 해서 맛까지 다 다른 것 같아서. 만약에 그 당면 순대 넣어 주실 거면 저 순대 픽하고, 당면 그래? 순대 안 넣어 주실 거면 저 게장 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면 순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해서 게장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잡채 대 닭갈비. 이건 나한테는 저 닭갈비요. 나도 닭갈비. 근데 잡채도 꼭 기회 되면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만장일치 두 명 모두 닭갈비로 갑니다. 추천하고 싶은 음식 8강 세 번째, 빙수 대 족발. 전혀 다른 음식의 싸움이네요. 저는 빙수요. 빙수? 그 정도야? 아니, 이렇게 보니까 뭔가 족발이 입맛이 좀 떨어져. 안 먹고 싶어져. 너무 사진이 극과 극이다. 물론 족발도 지금 엄청 예쁘게 이 플레이팅을 해놓은 상태지만, 근데 좀 그렇긴 하네. 이렇게 차가운 음식 옆에 기름이 야들야들한 음식 사진이 있으니까 왠지 족발 먹고 빙수 먹으면은 이 기름이 다 차갑게 굳어서 내 몸에 저장될 것 같은 느낌? 지금 입안이 상큼하지 못해요. 지금 족발 사진 좀 치워주세요. 아 그렇네. 빙수 가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 음식 8강 마지막, 치킨 대 떡볶이. 야 이거는 사실 이거 결승전이죠. 이거 잘 그렇죠. 이제 8강인데 사실상 결승입니다. 내가 아까 16강에서 얘기했던 떡볶이의 장점이 치킨에도 다 있어. 너무 어려운데 이건? 진짜 한국 그 자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먹기도 하죠. 그렇죠. 저 떡볶이 소스에 치킨 이렇게 소스 찍는 것처럼 치킨을 그렇지. 찍어 먹기도 하죠. 맞죠. 요새는 치킨집에서 떡볶이를 사이드로 많이 팝니다. 너무 치킨이 떡볶이의 장점을 다 가진 더 강한 음식이야, 나한테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음식 앞에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있어. 그러면은 떡볶이는 일주일 있으면서 한 번 먹고 다시 안 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치킨을 한 번만 먹고 외국으로 돌아간다? 그럴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치킨을 추천해서 치킨을 먹이고 다음 날에 떡볶이를 먹던가 말던가 하고 며칠 뒤에 한국 돌아가기 전에 다른 맛있는 집 치킨을 또 추천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에 딱 그려지죠? 저도 일단 결론은 치킨이고요. 이유는 원래 너무 강력한 애들이 둘이가 붙으면 뭘 고를지가 아니라 뭘 뺄지를 생각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반대로. 그렇게 쳤을 때 저는 도저히 치킨은 못 빼겠어요. 네, 떡볶이 가주세요. 미안합니다. 치킨으로 갑니다. 떡볶이가 아쉽다. 이게 결승에서 아쉽네요. 붙었어야 하는데 진짜 결승전이에요. 아쉽네요. 치킨으로 갑니다. 한국 처음 오는 외국인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음식 4강 또 준결승이죠. 결승전이네 여기? 준결승인데 사실상 결승이네요. 저 닭갈비요. 닭갈비? 네. 사실 닭갈비는 어디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에요. 물론 치킨이 어디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먹는 게 특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한국 치킨은 진짜 특별해. 꼭 먹어봐야 돼. 그렇지.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외국인 친구에게는 닭갈비를 주고 싶어요. 진짜 일리가 있어. 이게 치킨이 진짜 우승할 만한 1등 할 만한 음식인데
닭갈비랑 붙으면 치킨이 못 가진 장점이 너무 세. 닭갈비의 장점이. 닭갈비집 식당에 가서 딱 앉아서 닭갈비 저 큰 돌솥이 나올 때 그 느낌을 꼭 외국인들한테 한번 주고 싶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외국인 초대 루틴을 이제 바꿔서 외국인이 한국 오면 가장 먼저 닭갈비 집을 추천해서 퍼포먼스를 샥 찰캉찰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저녁에 야식으로 치킨을 추천하고 그리고 다음 날에 떡볶이를 추천하는 걸로. 그럼 닭갈비로 갑니다.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하나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저는 한국 문화, 쌈 문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쌈. 치킨은 쌈 싸먹을 수는 없어요. 닭갈비는 모든 분들이 드라마에서 보던 그 상추나 깻잎 같은 거를 싸먹을 수 있습니다. 요 경험도 꼭 시켜주고 싶네요. 네, 베어 물면 예의가 아닌 것도 알려주고 싶고요. 한 입에 다 넣어야죠. 닭갈비로 갑니다. 추천하고 싶은 음식 사과. 두 번째. 아니 이거 뭐예요? 아니 대진표가 왜 이렇게 준결승은 빙수 대 게장이고요. 여기서 이긴 음식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제가 봤을 때 빙수가 대진표가 좋았어요. 빙수, 게장 둘 다 내 생각엔 떡볶이나 치킨 만났으면 다 떨어졌을 것 같아. 맞아요, 졌을 거예요. 이래서 운이 중요해. 지금 사진 보는데 지금 맛이 입안에 섞여나서 지금 역겨워요. 지금 게장 사진 가려야 된다.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 야, 잘 싸웠다 빙수. 대웅쌤, 저는 딱 알 것 같아요. 우리 깔끔하게 네. 닭갈비 퍼포먼스 먹고 우리 입안 개운하게 빙수 먹으러 가죠. 그렇죠. 아주 완벽한 코스죠. 그렇게 우승은 다른 의견 없이 닭갈비로 가겠습니다. 자, 음식 결승전 우승은 닭갈비. 와. 그런데 우리가 얘기 못한 음식이 하나 있어. 뭐죠? 여기 있는 음식이 34개였나 그랬거든? 게임에 안 나온 삼겹살이 음식. 안 나왔었네. 여기 우승 비율, 우승 퍼센티지가 압도적인 1위야. 삼겹살. 응. 근데 우리가 우승한 닭갈비는 4위네. 우리만의 진짜 결승. 삼겹살 대 닭갈비. 전 닭갈비. 그래? 삼겹살도 나름의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 불판 앞에서 고기를 쭉 구워주고. 이게 포크벨리잖아. 그렇지. 근데 외국에서 포크벨리 파는 데는 진짜 많아. 근데 한국처럼 먹는 곳은 많이 없지 않아? 한국처럼 먹는 곳은 없는데 근데 닭갈비는 진짜 없어. 이거 있는 곳 있을까? 그건 그래. 그리고 꼴찌를 봅시다. 꼴찌 낙지볶음. 그럴만도 해요. 네. 이유가 있네요. 델리만주가 엄청 순위가 낮네. 맞네. 의외로 낮다. 아니 이거 냄새 안 맡아봤구나 사람들. 이거는 빚을 내서라도 살 냄새예요. 이 냄새 거부할 수 없는데. 김치볶음밥도 있다. 아 이것도 순위 높을 것 같아. 누구나 좋아할 맛. 김치볶음밥 11위네. 11위. 어쨌든 이번 시간 한국 처음 오는 외국인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음식 랭킹 우리들의 1위는 닭갈비였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한국에 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출연해준 재영님과 먼저 떠난 지호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인터뷰나 이런 게임이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